SS대 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건강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오늘도 잠시 운행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일생 동안 이 머리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한 무언가를 또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우리 뇌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지만 착각을 가끔씩 한다는 겁니다. 착각하니까 네. 나에게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 이런 착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그건가요? 말고요. 비슷한 거 봤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의 81%, 그러니까 뭐 제 또래겠죠. 나는 실제 나이보다 젊고 생각이 항상 열려 있다. 이런다는데. 옷 자켓이 열려 있네. 무슨 생각이 열려 있어. 아, 남자도 대체 왜 그런지 몰라. 아, 은행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 나이보다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네. 저 약간 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백장수?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은행장님. 아니야. 뭐가 아니야. 저도 아침에 네. 샤워하고 거울 보면 한 200살 젊어 보여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이제 뭐 비슷하다고 해요. 네. 최근에 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요, 40세 이상의 성인이 77%가 자신의 나이보다 네. 본인이 젊다고 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7살 정도 젊은 것으로 생각한대요, 은행장님. 그러네.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나는 좀 젊다라고 중년이 되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수림님? 네. 수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 나이 50이잖아요. 네. 그냥 50. 아,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쵸? 아니 진짜 그렇게는 안 보지. 아니, 저도 좀 젊다고 생각은 해요. 예, 이게 예. 혈관 제 검사를 했는데 예. 30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30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좀 어떤 즐거운 착각 이런 것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딸이 3명 있는데요. 네. 우리 첫째 아이 유치원 운동회 때는 한 10년도 훨씬 전이라 그때는 몸도 좀 날렵하고 달리기도 꽤 잘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막내딸 운동회 때 네. 제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인지 네.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참 슬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오 원장님 뭐 어떤 착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착각이라기보단 조금 실제로 어려 보여서 진료할 때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원장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왜 이렇게 젊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좀 원장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포스도 있고 네. 젊어 보이는 게 조금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착각 중인 거 아니야 지금? 건강 통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진 원장님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저는 그 외래 책상을 스탠딩 데스크로 좀 바꿨는데요. 바꿨어요? 예. 이 외래에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진료하다 보면 이제 저녁이 될 때쯤이면 네. 이제 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때쯤 되면 그 체어를 이 스탠딩으로 바꾸게 되면요. 네. 갑자기 스트레칭도 좀 잘 할 수 있게 되고 맞아. 네. 그다음에 운동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목 통증, 허리 통증도 확실히 줄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서서 이제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을 맞아서 이제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 인사를 하니까 환자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잘하시네요. 예. 황승원 원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늘 하던 운동,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고 네. 또 이번에는 막내와 자전거를 구입해서 어이구야. 또 이제 자전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백장수 통장 진짜 한번 좀 그래야지, 보고 백장수는 맞아.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건강 거북이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명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모닝 수영으로 왕복 한 10km 수영도 좀 가볍게. 하고 네. 스쿼트 100개, 어. 팔굽혀 100개 네네. 하려고 일주일 동안 계획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요즘 건강 관리를 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 통장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건강 통장 잔액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강성식 원장님 14만 복 입금되어서 총 41만 복. 오 많이 모으셨네. 네. 자, 다음 황승영 원장님 13만 복 입금되어서 총 464만 복. 오, 다 앞섰어요. 네. 자, 그리고 저 백장수 17만 복 입금되어서 총 190만 복. 오. 아니,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복을 누가 주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총무팀에 민땡주라는 그 총무팀 아, 그 실장이세요? 물개? 물개. 아, 물개가 주는구나. 민땡주라는 그 실장 그분이 주는 거라 저도 잘 몰라요. 네. 땡큐. 자, 여러분들도 건강 통장 관리 잘 하시고 오늘 100세 장수 토크 시작하기 전에 장수 극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극장 막을 올려. 아, 이게 더운데 시원한 거 데려다 준다더니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냐면 어. 그 한국 전쟁 때 비행기 폭격으로 전원 주민이 못 살는 곳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 저승으로 못 간 원혼들이 여기 다 몰려있대.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귀신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대. 마만냐 만나고 말어. 야, 막 이런 데 데리고 그래. 덤벼라 귀신아. 저기. 귀신이다. 어디 있어? 귀신 어디? 깜짝이야. 나야. 얘는 왜 이래 진짜. 귀신이 어디 있다고 진짜. 좀 깜짝 놀랐잖아. 저기. 또 어디? 귀신. 어디? 없어. 귀신 없어. 저기. 야, 네 몸에 귀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어머.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야, 괜찮아? 어떡해.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우리 친구가 쓰러질 것 같아.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귀신이다! 누구세요? 네, 저 의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히 들어와서. 네. 이 친구 좀 봐주세요. 네, 보호자분은 우선 접수부터 하고 오세요. 접수? 네. 예. 네, 진찰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흉가 체험. 흉가라고요? 과민성 폐렴이신 것 같습니다. 과민성 폐렴이요? 네. 왜요? 우리 친구 죽나요? 왜 그래요? 왜 폐렴이었어요? 거기 곰팡이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혹시? 들었긴 했었어요. 퀴퀴하기도 하고 네. 냄새가 났었어요. 곰팡이 때문이에요. 곰팡이요? 네. 자, 장마철 되면은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곰팡이잖아요. 네네. 에어컨 속에 그렇게 곰팡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청소를 안 하고 쓰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 필터는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외부의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먼지나 곰팡이 포자를 잡아두는 역할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하기가 아주 쉽죠. 네. 특히나 차량의 에어컨은 에어컨에 곰팡이가 생기면 좁은 공간에서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네. 우리 에어컨 켤 때 기본은 문 닫아라 이거잖아요. 진짜, 예, 예. 문을 닫아야지 에어컨 바람 나가니까 맞아, 전기세 맞아. 나간다고. 네. 근데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전기세 때문에 보통 그 에어컨 켜고 나서 네, 다들 맞아요. 이제 문을 많이 닫으실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에어컨을 켜고 나서 한 5분 정도는 이제 환기를 시켜주고 네.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처음에 에어컨을 켰을 때 3분 정도에 발생하는 곰팡이의 양이 이제 60분 동안 발생하는 곰팡이 양의 거의 70% 정도 네. 있다는 교사 결과도 있는 만큼 초기에 환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에어컨을 끌 때 끄기 전에 이제 송풍 모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송풍 모드를 해서 에어컨을 말린 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네네. 특히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잘 생기고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네.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음식도 쉽게 상하기도 하고 곰팡이 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식빵 같은 경우
많이 진짜 피지. 예. 전체가 다 곰팡이 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끝부분이 곰팡이 펴. 그러면 그 부분을 탁 떼어내고 음식 안 변했네, 뭐도 괜찮다.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 개안다. 그 부분 띄어서 드시는 분이 계신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흔히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하고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핀 음식에서 안전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곰팡이는 음식의 표면 아래로 퍼져나가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균사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겉에서 곰팡이를 떼어내도 속에는 곰팡이 뿌리까지 제거하기란 힘들겠습니다. 또 곰팡이는 공기 중에 포자를 방출해서 오염시키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빵과 함께 있는 다른 빵도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도 곰팡이가 핍니까? 꼭 곰팡이 핀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예. 여름철에는 그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뒤에 네. 원래 있던 천식이나 네. 비염이 더 악화되거나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네. 있는데요. 알고 보면 곰팡이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곰팡이 포자는 꽃가루나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기가 작아서 기관지나 폐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몸속에 곰팡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나요? 여름철에 급증하는 병이 이제 과민성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과민성 폐렴은 일반적인 폐렴과는 다르게 이제 폐렴구균에 의해서 일반성 폐렴은 폐렴이 걸리지만 이제 과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의 감염이 없이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폐로 들어와서 이제 감염이 생기게 되는데 네. 폐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예. 이 중요한 항원 중에 하나가 바로 곰팡이입니다. 예. 과민성 폐렴도 일반적인 폐렴이랑 비슷하게 뭐 고열이나 아니면 기침, 호흡곤란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성으로 되면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는 폐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폐섬유화는 사망률이 한 10%에 가까이 이를 정도로 네.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파라오 관에 보면 네. 이 잠을 깨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맞아. 그런 문구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라미드 발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문 모르는 맞아.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럼 이게 다 그 곰팡이 균 수가 때문일 있겠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무치면서 같이 네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같이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게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썩어서 이게 독성이 강한 곰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포자 상태로 있던 이 곰팡이가 적당한 수분이나 아니면 양분 같은 것들이 공급이 돼서 활성화되면은 인체를 공격하게 돼서 기관지염 아니면 폐렴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게 사망에 이르렀을 거라는 가설이 요새 신빙성 있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곰팡이가 허한 마마보다 더 무섭다. 더 무섭네, 그쵸? 진짜. 예. 예. 목숨을 앗아갈 정도면. 네. 근데 장마철 습하잖아요, 더 많이. 요 장마철에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더. 태풍, 홍수, 누수 등으로 피해를 본 가정들은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에서 37명의 영유아에게서 원인 모를 급성 폐출혈이 발생해 12명에서 사망을 했는데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를 통해서 네. 스타키보트리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원인임을 밝혀졌습니다. 네. 또한 이 집 대부분이 홍수와 배관누수, 지붕누수와 같은 물 피해가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장마철에 이러한 피해를 본 집들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업체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겠네. 자, 그럼 전문 업체 도움을 청해 봅시다. 곰팡이 없는 쾌적한 집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네. 전문가십니까? 전문가입니다. 예. 그 곰팡이와 세균은 주로 물기가 많은 주방이나 욕실에서 그리고 외부 오염 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신발장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한 수세미나 도마, 고무장갑 등을 햇볕에 잘 말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실 배수구나 변기에는 물때가 많이 있어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살균 효과가 있는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여 청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또한 비에 신발이 젖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넣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을 해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잘 닦고 말려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치나 커피 찌꺼기, 녹차 티백 같은 것을 잘 말려서 넣어주면은 습기 조절에 용이하고요. 신발장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아서 습기를 조절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소에 좀 환기 잘 시키고 습기 좀 잘 제거를 하면 우리 곰팡이의 역습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임찬의 100세송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00세송 듣고 인대 건강까지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랑하네 뼈와 뼈를 잇는 인데요 그 모습이 말랑하네 관절 근육 잘 잡아줘요 오오오 인대는 관절 지탱해주는 부위지만은 웬일인지 내 인대가 자꾸 파열돼요 넘어져 다친 스포츠 손상 내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럴 땐 프롤로 치료 이 순간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는 인대 강화제 나는 그대 몸속에서 말랑말랑대는 인대 되리라 자, 말랑말랑한 인대 여러분들 챙겨드립니다. 어디서 건강할 수 있어 채널 고정. 오호호 인대는 관절 지탱해주는 부위지만은 웬일인지 내 인대가 자꾸 파열돼요 넘어져 다친 스포츠 손상 내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럴 땐 프롤로 치료 이 순간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는 인대 강화제 나는 그대 몸속에서 말랑말랑대는 인대 되리라 나는 그대 몸속에서 말랑말랑대는 인대 되리라 찰랑찰랑 아니고 말랑말랑한 인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투자처 B끝 인대 파열에는 프롤로 치료. 오늘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림 씨.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옥진아. 물어도 대답 없는 옥경아니 옥진아 그렇다. 바쁜 분 붙들고 시시콜콜 물어보기 좀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다. 소문에 의하면 34, 24, 36 맞나? 하여튼 미스 코리아도 울고 갈 늘씬한 몸으로 10수년 전 지금보다 뛰어난 미모로 한의대 캠퍼스를 누비고 다녔다는 퀸 오브 퀸 맞나?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나와라 오바. 여보세요? 네,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선 원장님? 네, 호빵맨 방송이 나왔습니다. 와, 호빵맨 원장님 어떻게 옥진아 원장님하고 같은 동문인가 봐요. 예, 대학교도 같이 나왔고 네. 같은 동아리에서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끊으세요. 끊을 줄 알았죠?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옥진아 원장님 캠퍼스 퀸 맞아요? 한의대에는 4년에 한 명씩 인재가 들어왔습니다. 탁월한 미모와 아주 우수한 피지컬로
푸시업이며 줄넘기며 뭐 윗몸 일으키 잘했고요. 아니 게다가 시험만 치면은 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체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한의대잖아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얘기 나오고 왜 체력장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지. 공부를 하다가 틀리면 저희는 이제 푸시업을 시키고 윗몸을 시켰는데 그때 웬만한 남자 학생들보다 피지컬이 좋아서 모든 운동을 다 소화해냈고 또 그런 모습을 반했던지 선후배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퀸 오브 퀸 그 말은 피지컬로 운동으로 잘했다. 거기에 퀸이었다는 거군요. 아니요, 외모도 한 뭐 몇 년 만에 한 명씩 들어오는 그 인재라고들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선희 원장님 요즘 뭐 한가하신가 봐요? 지금 진료 시간인데 전화 연결도 되고요. 암 환자들의 호빵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호빵을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다음 또 출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보세요? 내일 봐요. 어쨌거나 자칭 퀸으로 한의대를 졸업했고 한의사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 결심했어. 의사가 돼야겠어. 운동선수는 아니야. 그리하여 한방을 양방을 오가며 좋은 것만 골라 치료해주다 보니 환자들의 신뢰도나 수직 상승, 치료율도 상한가. 아픔을 달래는 여자 그런 의사. 옥진아! 자,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사, 국민한의사,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소개가 이렇게 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3박 4일이야. 아니 근데 그 동문하고 전화 연결을 했네요. 방선희 네. 원장님하고. 예. 아유. 실제로 그랬어요? 역시 좋은 말보다는 네. 웃긴 말을 더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푸시업을 하면서 피지컬이 좋아진 1등 공신은 방선희 원장님이세요. 아, 그랬어요. 네. 여튼 양방하고 한방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각각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까? 양방은 뭐 네. 세균에 감염됐다든지 네. 뭐 디스크가 신경이 눌린다든지 병의 원인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을 하고 네. 거기 그 원인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걸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원리와 네. 근거가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학문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항상 책처럼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검사상에 전혀 이상은 없는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무릎이 시리다든지 네. 뭐 양방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을 가진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한방적으로 전인적인 병리를 이제 변증을 해서 네.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네. 또 한방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본인 스스로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양 한방의 장점들을 잘 살린다. 그리고 그렇죠. 단점을 좀 보완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되니까 네. 계곡 같은데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요. 또 아이들도 잘 뛰어돌아다녀요. 이럴 때 좀 안타까운 게 야외 활동 많으면서 좀 다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활동이나 네. 뭐 운동으로 인해서 스포츠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일컫습니다. 네. 운동을 할 때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다칠 수가 있지만 네. 특히 근골격계 손상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삐끗하면서 뭐 근육이 염좌,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인대나 힘줄이 파열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뼈가 뭐 부러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팔이 빠지는 것 같은 네. 탈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무릎의 연골판이 손상되는 것들, 찢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스포츠 손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흔한 가벼운 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발목 삐끗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다 보면 발목을 자주 다치거든요. 남자들도 그래요? 네. 여자들은 힐 신고 이렇게 안녕하다 이렇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삐끗되는 거 잘 되거든요. 자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네. 발목을 삐끗하는 상황은 정말 흔하게 발생을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뭐 파스를 바르거나 아니면 휴식하는 정도로 뭐 치료를 대신하고 합니다. 네. 발목을 삐끗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손상된 발목 인대가 네.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흔히 우리가 발목을 삐끗했다, 뭐 접질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목 염좌라고 하는데요. 네. 발목이 비틀리면서 발목 관절을 지탱해주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네. 찢어지는 손상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인대라는 것이 사실 뼈를 이렇게 좀 단단하게 네. 분리되어 있는 뼈를 단단하게 좀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인대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서 네. 관절이나 근육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강한 섬유성 조직입니다. 네. 사실은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말랑말랑한 것도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쫄깃쫄깃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은 힘줄건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살코기 먹을 때 네. 잘 질겨서 끝까지 안 씹어지는 그 힘줄 있잖아요. 네, 네. 그것과 생긴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관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강한 충격을 받거나 네.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네. 인대가 늘어나고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완전히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 보면 지금도 야구 시즌이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안 보여. 그러면 부상 있고 뭐 출전 금지 이런 맞아, 뉴스가 맞아. 뜨거든요. 네. 십자인대 파열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축구 선수들. 네, 그러니까 십자인대 그 부분이 파열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4개의 인대 중에 하나인데요. 무릎 전후 방향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2개의 인대입니다. 네.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무릎 관절이 앞뒤로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네. 안정적으로 걷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손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뭐 자전거, 뭐 등산, 조기 축구회 같은 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끊어지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건지. 그러네.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뚝 하고 파열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에는 더 붓고 아프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2, 3주 지나면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후에 무리하게 뭐 걷는다든지 무릎을 과도하게 썼을 때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서 걷다가도 좀 걷기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부상 후 시간이 지나면 막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무릎 관절의 다른 구조물들이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신체 부위의 관절과 관절 사이에 다 인대가 있잖아요. 네. 손목에도 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손목 인대가 또 끊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고무줄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딱 느낌이. 그런 아까 뚝 왜 끊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탁 나더라고요. 손목인데도 또 많고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쓰는 부위니까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뭐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면서 가동 범위를 넘어서서 확 제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또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네. 손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늘어나고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손목 염좌라고 합니다.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넘어지면서 땅을 손으로 이렇게 탁 짚으면서 네네네.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손목 질환이 장기화되면서 2차적인 증상으로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운동이나 뭐 직업적으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인대가 피로하고 긴장이 쌓여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깨 쪽에는 어떻게 그럼 손상이 되죠? 갑자기 넘어지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인대가 손상되기도 하고요. 네. 운동을 하면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면 힘줄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뼈와 힘줄이 충돌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개에 스크래치가 자꾸 생기면서 파열과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 네. 외상이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퇴행성 파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통증의 경우에는 매우 심하기도 하지만 뭐 약간의 통증이 있고 평소에는 크게 아프지 않은데 네.
어깨 관절의 근지구력이 저하돼서 네. 버티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만 써도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혹은 힘줄이 막 끊어졌는데 오랫동안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가 놔두니까 그냥 뭐 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인대에 부분 파열이 네. 있을 경우에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네.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해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무릎이나 발목같이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관절 주변의 인대가 파열되면 계속 보행을 하겠죠. 불안정성이 더 심해져서 네. 관절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체중 지지가 이게 네. 계속 편중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반대편도 네. 또 아파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 왜 오른쪽 다리 좀 삐어가지고 다치면 막 왼쪽으로 왼쪽만 들면 왼쪽이 듣게 또 되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그죠? 그런 얘기 같은데. 자, 오늘 사례자 한 분을 저희가 좀 모셨는데 자, 어떻게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는지 자, 만나보겠습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 특성상 무거운 짐을 들 일이 많다는 김도환 씨. 2달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일단 무거운 짐을 많이 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거의 잘 때 그쪽으로 자는 자체, 오른쪽으로 자는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 정도였으니까 되게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직은 치료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회복된 건 아니니까 아껴서 쓰시는 거 좀 중요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좀 붓는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괜찮나요? 훨씬 덜해요. 지금 좋습니다. 좀덜 붓고 안 붓거나 뭐 이렇게. 김도환님은 일자목이 심한 상태에서 약간의 디스크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많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으셨고요. 극상근이라고 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의 근육 중에 하나인 인대가 손상이 되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팔을 들거나 돌리는 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버티는 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증가하셨거든요. 이게 극상근건이라는 인대가 있는데 그 부위 손상 부위가 치료가 되면 이것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인대 손상으로 근육 조직도 많이 뭉쳐 있는 상태. 한방 치료와 침 치료로 혈액이 정체돼 생기는 어혈과 뭉친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나쁜 자세가 교정되지 않으면 치료 후에도 증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데요. 일자목과 틀어진 어깨 관절을 교정하는 도수 치료, 굳어있는 근육도 이완시켜줬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등으로 인대를 재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준다고 볼 수 있고요. 콜라겐은 인대와 힘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인대 재생을 훨씬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인대를 재생시키기 위해 프롤로 주사와 콜라겐 주사를 2주 간격으로 맞았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습니다.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켜 자연 치유를 유도하는 치료법이죠. 통증이 사라지고 예민해졌던 모습도 한결 여유를 찾았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는 치료하고 나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몸을 잘 돌보지 못했던 날들. 이제는 운동도 하며 최대한 몸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일단 도수 치료할 때 이제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일단은 스트레칭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지금은 일상생활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롤로 주사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프롤로 주사는 1940년대에 미국의 외과 의사인 조지 해켓 박사가 창안한 치료법입니다. 네. 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도 뼈는 잘 붙고 뭐 디스크는 잘 제거가 되는데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뼈와 같은 구조물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 같은 연부 조직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화된 연부 조직을 주사를 해서 힘줄과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면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네.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예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치료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꼭 해야 할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 자국 외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수술하기 힘드시다거나 맞아. 네. 아니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많으신 분에게도 프롤로 주사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목, 허리, 뭐 어깨, 무릎 이런 중요한 관절뿐만 아니라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발목 같은 소관절까지도 모든 관절 부위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잘 아세요? 뼈 주사, 그 스테로이드. 이거하고는 프롤로는 다른 거죠? 그렇죠.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하게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임시적으로 인대에 염증만 차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면 또 계속 또 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인대와 주변 조직에 더 부하를 받아서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전신적인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또 계속 맞다 보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롤로 주사는 그 반대로 당장은 뭐 안 아프게 한다거나 인대 염증을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대를 더 자극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치료이죠.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이 프롤로 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가요? 프롤로 치료를 처음 하고 2, 3주 이후부터 인대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이 생긴 곳에 인대 세포가 증식이 되면서 손상 부위가 강화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는 더 인대 증식이 계속돼서 증상이 좋아진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은 1, 2주 간격으로 한 5, 6회 정도는 치료를 하고 경과에 따라서 뭐 한 달 뒤, 석 달 뒤 정도로 주기를 뛰어나갑니다. 뭐든지 좀 많이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오래 계속 그렇게 주사 맞아도 되는 거예요? 부작용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초기에 주사 치료하고 난 뒤 그 부위가 막 아프고 붓고 막 미열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고 부작용은 아닙니다. 한 2, 3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프롤로 주사의 주 재료는 포도당과 비타민 같은 영양제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정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대 부착 부위에 소량씩 여러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도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 프롤로가 이제 그 세간에 화제가 됐던 게 유명 빅 스포츠 스타들이 이 치료를 받고 뭐 좋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면서부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프롤로 치료를 스포츠 인대 손상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골프 선수로 유명한 타이거 우즈, 그분도 무릎에 인대 손상이 있을 때 프롤로 주사 치료를 했고요. 뭐 미국은 미식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미식 축구의 유명한 하인드 워드라는 선수도 무릎에 PRP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팔꿈치를 많이 다치는데 그때 프롤로 주사를 해서 수술 없이 다시 경기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주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프롤로 주사 말고 한방 쪽에서는 혹시 인대 강화에 도움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또 있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와 뼈를 잇는 것은 인대, 뼈와 근육을 잇는 것은 힘줄이죠. 그리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화가 되면 뼈나 인대, 그다음 디스크에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육량이 많다면 인대나 뼈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겠죠. 저희가 같이 하는 치료 중에 도수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육량을 늘리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같이 병행했을 때 통증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증식하고 더 자극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방적으로 침 치료를 통해서 전신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그다음 유착되어 있는 근막을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등을 올려서 그 주변의 혈류 순환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근골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조합을 해서 네.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을 병행하여 치료를 합니다. 네. 저는 한방과 양방을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을 한 뒤 네. 집중적으로 협진 치료를 했을 때 음.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뭐 소 잃고 나서 외양간 뭐 고치거나 리모델링 해봤자 소용없어요. 리모델링.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인대 파열을 좀 막기 위한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운동 전후에는 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준비 운동은 우선 몸 안에 체온을 좀 올리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서 골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 운동은 근육을 풀어서 몸에 젖산이 쌓이고 부종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스포츠 손상 예방에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야외 활동 많아지고 하니까 좀 그 건강을 위해서 야외 활동 스포츠를 하는데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스포츠 손상이 온단 말이죠. 스트레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게 좋습니까? 운동하기 전에. 네, 여러 가지 많지만 기본적인 손목과 어깨, 그다음 뭐 햄스트링에 대한 스트레칭을 좀 같이 한번 해보죠. 보시는 네네. 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손목을 이렇게 팔꿈치까지 이렇게 쭉쭉 늘려주는 이거 많이 하니까. 네. 그죠? 네. 이걸 먼저 하고요. 이게 아플 때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맞아요. 되죠. 네. 예, 예. 그다음에 어깨 관절도 충분히 이렇게 잡고 이완을 시켜주세요. 네, 네, 네. 다 따라하시네 네, 지금. 반대편도 해주시고요. 스태프들이, 예.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다 놓으시고 하고 계시네. 카메라도 깔고 계시네. 좋습니다. 그다음 요 옆으로 서서 무릎은 앞쪽 무릎은 90도로 굳힌 채로 뒤에 근육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네. 늘려주는 거죠. 네. 조금 더 낮춰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반대쪽도 해드릴까요? 네. 네. 아유. 네. 이렇게 뒤쪽이 해서 펴져야 되는 예, 거죠? 뒤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렇지. 근육들이 네. 쭉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 정도만 좀 충분히 해도 스포츠 손상 큰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죠? 한번 여러분들 좀 따라 하셔가지고 건강한 몸을 위한 준비를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몸도 만들어졌고 먹어야죠. 스트레칭도 충분히 했으니까 네. 우리 입도 즐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먹으러 갑니다. 한 끼 적금. 벌써 7월입니다. 날도 덥고 기력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입맛까지 떨어지다 보니 중전마마의 짜증이 어디까지 올라가는데요. 중전마마의 입맛을 사로잡을 7월의 제철 메뉴 한 끼 적금 가보시겠습니다. 보니까 도라지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겠죠? 색깔이 선명하고 네. 깨끗한 거. 네.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바닥바닥 야문 거. 야문 거. 응. 진물이 나지 않고 네. 아주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이 도라지를 해먹는 방법이 이런 도라지는 어디에 해먹으면 어떻게 해먹으면 좋을까요? 생무침을 해가 먹어도 되고 네. 나물용으로 볶아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 생무침 지금 이거 그대로 써도 되는 거네요. 씻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면 돼요. 쌉싸름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도라지 꼭 이용해 보세요. 도라지 백도라지 그래 도라지 좋구나. 방장금이 도라지로 어떤 요리를 했을지 심히 궁금하다. 방장금 들러. 방장금 들었습니다. 그래. 아유 시장 가서 도라지 사는 걸 봤다. 네? 도라지가 아니 이거 통도라지에서 이거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언제? 응? 그거는 더덕을 이렇게 패갖고 해놓으면 보양도 좋고 어. 간도 그래 패놔도 간이 잘 배기는데 도라지는 더덕 맛이 간이 안 배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얇게 슬라이스 치갖고 간이 잘 배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갖고 왔다 아닙니까? 아하 그럼 조물조물 묻힌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내가 일단 살짝 그래 뽑았지. 그렇지 묻힌 게 아니라 구웠구나. 살풍 뽑았지. 그러니까 양념이 고루 배겠다 아닙니까? 방장금 혹시
과거에 포졸 출신이었더니야.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아, 그 쓴맛은 다 잡고 응. 쌉싸름한 맛은 살리고. 아하. 야, 아삭한 맛이 이거 살아있구나. 그렇죠. 얘만 먹기 뭔가 좀 허전하다. 응? 그래서 여기에 또 고기를.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이 지금 도라지에는 비타민하고 무기질은 천지로 있는데 고기에는 없거든요. 아니, 아하. 단백질이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를 같이 해주면 더 좋지 요 않겠나 고기가 싶어요. 예. 소고기더냐. 야시빵맹이 같은 게. 뭔 아니요. 소고기 맞습니다. 아, 소고기 맞지? 예, 한번 드셔보세요. 뭐 소고기랑 요 도라지랑 같이. 도라지만 먹기에는 뭔가 단백질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고기가 또 채워주는구나. 고기 없으면 입을 춤추게 안 한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도라지하고 콩합이 딱 맞게. 아, 어떻게 두 궁합이 그렇게 단백질을 보충해준다? 네. 근데 도라지 아삭아삭한 맛을 잘 살렸구나. 너무 석쇠에다 굽으면은 발암 물질만 나오고 그래서 팬에다가 양념을 잘 해가지고 살품 펴가지고 앞뒤로 잘 구우면은 질기지도 않고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근데 도라지에 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난다. 이 달콤한 맛은 설탕을 안 넣었어, 그지? 그지, 하무에. 꿀을 안 넣었어, 그지? 하무에. 단맛은 뭘로 내느냐? 맞춰보세요. 내가 맞추면 내가 여기 있겠냐, 거기 서 있지? 응? 매실을 3년간 묵힌 원액을 조금 넣어가지고 단맛을 살려주고 그게 새콤한 맛까지 매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초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실 원액하고 탁하지 않게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로 해가지고 간을 맞췄습니다. 고추장만 한 게 아니라 고춧가루 사사사 뿌렸느냐? 네. 역시 방장금은 다르긴 그렇죠. 참 예뻤습니다. 내가 소실적엔 좀 예뻤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아니, 은지에. 뭐가 예뻤다? 지금 한참 도라지가 흐드러지게 피갖고 도라지 꽃이 예뻤는데 같이 한번 가도 좋지 않겠나. 안다 그래 도라지 꽃도 예쁘고 나도 예뻤었다. 내 어렸을 때 사진 봤느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알았다. 네. 그러니까 도라지가 제철이니까 더덕보다는 도라지를 먹어라. 그렇죠. 여봐라! 오늘 방장군이 만든 도라지 구이를 장수봉함에 기록하도록 하라! 네, 이 이번 순서는 우리 부산 경남의 장수인들 만나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비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코너죠. 가보겠습니다. 행복 작품. 행복을 위해 매일 건강을 저금하는 사람들, 브라보 100세 라이프. 시원한 비가 한바탕 내린 아침, 농작물이 한층 싱그러워졌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거는 산야초 방아잎입니다. 잎도 사용하고 뿌리도 사용하는 약초인데 산에 워낙 예전에는 산에 많이 자생되어 있는데 워낙 산에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다 캐가 아프고 많이 희귀 됐으니까 이것을 농민들이 이제 재배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약이 되는 먹거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노태석 어르신이 주목한 건 바로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산야초, 그리고 이를 활용한 약선 요리입니다. 지난 50년 약선 요리를 연구하고 또 보급해온 어르신. 올해로 81. 음식은 약이다라는 신념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 또 반가공되어 있는 음식, 그다음에 농약이나 살충제, 제초제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갈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발효나 효소, 숙성된 음식을 주로 해서 먹으면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잘하시네요. 약이 되는 음식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 그중 문행자 씨는 식탁 위 먹거리를 바꾸고
평생을 괴롭혀온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문을 닫게 됐느냐 하면 기관지 천식이 와서 이 먼지 나는 원단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지 이러다가 이제 원장님을 만나서 대체학과 약선요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 몇 년 정도 조금 좋았다가 났다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완치 판결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이 아주 좋아져서 이 약선요리 보급을 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론에 이어 실습 시간. 오늘은 음나무, 뽕나무 그리고 7월에 특히 좋은 황기까지 듬뿍 넣은 백숙인데요. 노태석 어르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완전 바로 보양식이죠. 제철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은 계절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철을 모르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모든 병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제철 음식을 알고 먹으면은 몸에 좋고 건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철 음식을 잘 해먹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분 바로 아내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연근을 연 국수 한번 만들어봐. 잘 살고 있구만. 아 만들어 봐라 이럴 때 진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은 남편. 힘은 들지요. 고우시네. 힘은 들지만은 또 영감이 그렇게 해달라 하니까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주다 보니까 나도 같이 먹어지고 그렇죠, 건강해지고. 하니까는 몸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미인이시네. 때로는 또 시장 가서 재료도 사갖고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만들어 갖고 온 식구가 같이 먹으니까는 식구들도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아내가 다 하죠. 제 시간에 와서 음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누라가 부인이 다 하되 와서 이제 잔소리 좀 하지 이제 했던 음식을 또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철에 맞는 음식을 언제라도 신선하게 해가 먹는 것으로 원칙을 하자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편이지. 보기 좋아요. 그래도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라니 아내분도 토를 달 수 없다는데요. 맛있겠다, 진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이면 올여름도 너끈합니다. 국수가 시자국수라서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국수니까 많이 드세요. 자연에서 난 재료로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 노태석 어르신 가족의 건강 비결입니다. 온 가족이 약선 요리를 먹고 있지요 다. 먹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농작물은 해독을 하고 먹으면 전부 다 약입니다. 쌀부터 뭐 파, 김치 전부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 먹으니까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먹기 때문에 전부 건강합니다. 먹을 식, 입구. 함께 밥을 먹는 식구. 팍팍한 일상, 더불어 가족의 의미도 되짚어 주시는데요. 때 되면 가족끼리 같이 먹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대개 다 가족 같이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같이 먹어야 여러 명이 같이 먹으면 밥맛도 더 있어요. 맞아. 자주 막 처음부터 모이지는 못해요. 못하지만은 우리 여기 가족, 우리하고 같이 사는 애들하고는 이제 좀 자주 먹는지요. 음식이 약이다라는 신념으로 건강을 지켜온 노태석 어르신. 마지막 바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먹거리의 진가를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원래 81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먹거리를 먹고 이렇게 건강하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고 모두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기 좋다. 네. 아 진짜 뭐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봤잖아요. 네네. 솔직히 실천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치. 저도 두 아이 엄마로서 네. 반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게 오늘은 치킨 시켜줄까, 오늘은 짜장면, 오늘 피자 늘 이렇게 배달 음식을 진짜 자주 시켜줬거든요. 네. 밥상 제대로 다시 좀 신경을 써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보기 좋습니다. 네네. 네. 저 어르신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네요. 네. 잘 시켜. 그래. 본인은 잘 하지 않고 잘 안 하고. 잘 시켜. 불로초라도 캐오시던지 그럼. 아 정말 정말 너무 맛있겠는데 그 네. 콩국수도 시원하니. 맞아요. 원장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먹는 거는 뭐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좋은 것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치료가 되고 네. 그게 또 건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먹는 거에 조금 더 네.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강금화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먹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습관 그리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그리고 비타민 C나 이런 그 영양소를 많이 안 먹으면 잇몸이 나빠지고 네. 아니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찌긴 거를 먹으면 이가 닳고 네. 하는 이런 구강 질병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습관, 네. 먹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아까 그 노태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약식 동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좋은 거는 그렇게 뭐 멀리 있지도 않은 것 맞아요. 같고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하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상시에서 특허받은 프리미엄 엠보 칫솔을, 사우스 반데코 호텔에서 숙박권을,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 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메디오로에서 올리브오일 에센스 미스트와 여성 청결제를, 오마이 선글라스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